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이렇게 그 시대별로 그 풍수가 있는데 풍수 중에 우리에게 잘 맞는 풍수는 어떤 풍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첫째, 고구려 풍수, 백제 풍수, 신라 풍수. 이것은 바로 중국 대륙 풍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온 우리 풍수는 바로 이제 신라 말에 도선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도선대사는 왕건이 임금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을 했고 그 털을 다 잡아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왕건이 임금이 되었고, 임금이 된 왕건은 도선대사를 국사로 삼았고, 도선대사의 그 비기, 도선비기는 바로 사풍수라고 해요. 강가에 모래를 형생을 만들고 물을 틈으로써 만들어지는 풍수라 해서 도선대사의 풍수는 사풍수라고 해요. 그리고 도선대사의 풍수는 산이 잘 가다가 쑥 꺼지면 거기다 절을 만들어요. 곧 맞춤형 풍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약하면 어디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자가 약하면 우를 보완하는 풍수를 가져요. 그리고 자연 환경에 어울리고 자연 환경에 맞는 풍수를 가져요. 그러나 중국 풍수는 자연 환경에 맞는 풍수가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풍수 형태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중국 풍수는 보면 웅장한 맛은 있지만 자연하고 어울리는 맛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 풍수는 보면 자연하고 어울리는 풍수예요. 자연 그대로 내려와서 이 열자를 파고 봉봉을 세우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신라 왕릉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지에 돌을 만들어서 싸서 집을 만들어서 흙을 싸서 만드는 구조예요. 누가 도구를 하면 돌이 떨어지고 떨어지게 해서 도구를 못하게 만든 풍수예요. 그런데 우리 풍수는 그 도선대사 후풍수는 땅을 열자를 파고 거기다가 내광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석회를 써서 단단하게 다지는 풍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풍수는 바로 도선비기에서 나오는 도선대사의 풍수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한 풍수 지리를 갖고 있었어요. 생물께서는 그러면 어떤 풍수를? 제가 쓰는 풍수는 여러 가지예요. 왜? 저는 첫째가 제가 쓰는 풍수는 사열풍수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오행풍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164개 128방 풍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혈풍수는 사열풍수는 땅을 정확하게 읽는 풍수예요. 그 다음에 오행풍수는 산의 이치를 그대로 형상화돼요. 예를 들면 저 앞에 있는 산, 망두석 위에 있는 산은 물이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수산이라고 해요. 또 땅 흐름도 찰랑찰랑 움직이면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이제 우측 앞에 보이는 원효봉을 보면 삐조각이 올라와요. 저걸 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가 많다던가 삐쭉삐쭉하면 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이거를 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동그라면 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산은 저기 가야봉 철탑 위에가 평평하기 때문에 저걸 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토산은 거의 평평해요. 그러면 토산에서는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풍수는 바로 사열이면서도 혈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오행의 산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혈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의 이치를 정확하게 노는 풍수예요. 예를 들면 안산을 봤을 때 군항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백호와 자청룡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 신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남영군 묘는 용이 여의주를 무는 형국이면서도 신하들이 고개를 다 숙여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 고개를 안 숙였을까요? 저 좌측에 보면 망두석 쪽에 이쪽에 좌측에 보면 저 그 동그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엄연히 자청룡이에요. 자청룡은 문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백호는 무간이에요. 그런데 무간들은 다 고개를 숙였어요. 다. 그런데 문간들 보면 앞에 충신들은 고개를 다 숙였는데 저 끄트머리 보면 고종후라는 얘기예요. 여기 묘자리 쓴 다음에 맨 처음에 신하들은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끄트머리에 보면 고개를 은큼히 쳐들고 있어요. 그럼 저 문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걸 이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조선이 망하게 됐던 주 원인은 무간이 조선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문간이 바로 조선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곧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지만 아둔한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지 않아요. 꼭 그 시대에 지식인들이 나라를 망쳐요.
왜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배웠으면 나라를 안 망쳤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인들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묘자리의 비는 저기 정확하게 잘 맞는 건지요? 아니에요. 이거 역사하시는 분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이 석등을 여기에다가 세우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가운데다 세우는 게 아닌데. 어떤 무식한 인간이 석등을 여기다 세우면 말도 안 되지. 석등이라는 것은 앞을 가리키는 형태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망두석이 있으면 망두석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망두석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시.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망두석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망두석 자리도 모르는 사람이 망두석을 세운 거예요. 왜? 저게 누가 세워놨을까요, 이거를 망두석을? 일본 놈들이 세워놨을까요? 아니면 매국노가 세워놨을까요?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석등을 세운다는 것은 용이 여의주를 물을 때 여의주에 가시가 끼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못 물어요. 여의주를 못 물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의주가 빠져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석등이 이 자리에 있으면 가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의주를 꽉 물게 되겠죠. 그럼 나라는 안 망하게 되겠죠. 누가 세웠을까, 이 석등을 여기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바로 역사하는 사람 빨리 이거 옮기셔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석등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석등은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석등에서 가만히 보면 이 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자향. 여기에서 봤을 때 꿈이거든요. 미래의 목표고요. 미래의 목표를 석등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예. 그런데 석등조차도 향을 잘못 맞췄어요. 향을 어디다 맞췄어야 될까요? 안산으로. 안산에다가 맞췄어야지, 맞죠? 안산에다가 맞추는 석등 방법이 있고 조산에다 맞추는 석등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잘못 맞춰졌다는 거죠. 예, 약간 삐뚤어졌어야 돼요. 석등 자체가. 왼쪽으로. 예. 아니면 여기는 물이 용이기 때문에 저 저수지에다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망두석은 항시 상석을 기준으로 8개를 펴요. 8개. 8개. 예. 8개요. 예. 8개를 해서 망두석은 우측 망두석, 좌측 망두석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망두석은 이 직급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 정도 망두석은 어느 직급이 세울 수 있을까? 이 정도 직급. 계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정도의 망두석은 군 정도는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2급 정도, 1급에서 2급 정도만 이 망두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은 망두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공직에 없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망두석을 세울 수가 없어요. 특히 비석이요. 이 정도의 비석은 이걸 갑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갑비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2급 이상만 세울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까지 세울 수 있어요. 이 정도도요. 일반 평민은 관직이 없던 사람들은 비석을 세우면 안 돼요. 제가 지간 생활을 하면서 산에 돌아다니면 돈 있다고 막 비석을 잔뜩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가서 관직을 읽어보니까 일반 평민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직부터 비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첫째가 9급서부터 7급까지만 이 정도 되는 비를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급서부터 3급까지가 이 정도 되는 비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2급서부터는 여기 무인석도 세울 수도 있고 무인석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왕들은 또 12간지석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상석은 군만 세울 수 있는 상석이에요. 돈 있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도구를 할 때 이 머리만 도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통은 빼고 여기만 다 파고 여기만 파버린 거예요. 예, 여기 파버리고 여기만 저기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건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역사 공부 진짜 잘해야 돼요. 역사 공부 잘못하면 이런 역사적으로 과를 많이 남기는 거예요. 2대 천자지지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그래서 왜 왕이 둘밖에 안 나왔는지. 첫째가 그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네들이 이제 천자지지 자리를 썼기 때문에 임금이 둘 나와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진짜 한심한 거예요. 이대 천자지지 나오면 고종이 죽으면 고종을 더 왕쥐로 모시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두 임금이 나오고 고종이 죽게 되면 다른 왕지에다 모시면 되잖아요. 다른 왕릉 가봤을 때 그 묘자리에 덜러덩 여러 분을 짜르르 모시나요? 아니면은 한 분 모시고 또 딴 봉에다 모시고 일어나요? 한 분씩 다 한 분씩 모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 자리만은 그걸 생각을 못 하느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이 자리 때문에 그 조선이 망한 주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인 때문에 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잘 이어갈 수 있었겠죠. 잘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없었으면 과연 조선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명성황후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예요. 왜 그런 사실을 모르느냐 이거죠. 역사 공부를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자립근면 자립갱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를 먹으려고 그랬지. 명성황후는 청나라 도움 받아서 청일전쟁으로 깨지니까 러시아로 갔지 아니에요. 또 러시아도 러일전쟁에서 깨지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지 아니에요. 일본 놈들한테 목 잘려서 죽지 아니에요. 그래서 불태워서 죽이지 아니에요. 명성황후가 그렇게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때 바로 흥선대원군의 말을 믿고 강하게 조선을 이끌어 나갔다면 우리는 아마 안 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명성황후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명성황후가 그 명성황후 뭐 나는 조선의 국모이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명성황후는 바로 조선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데 모시고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진짜로 말 그대로 이대만 하고 완전 끝낼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임금터들은 그냥 한 분만 딱 모셔놔요. 이 터도 모셔놨다가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돌아가시면 더 좋은 명당제다 모셔놓으면 되거든요. 이어갈 수 있는 왕지. 그런데 그때 당시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깝게도 안동김 씨들 세국정책을 통해서 세국정책은 흥선대원군이 쓴 거 아니에요. 엄연히 안동김 씨하고 그때 세도가들이 썼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주변 나라에 훌륭한 문물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파라꼬짓 하면서 이 권자를 차지해 놓고 딱 보니까 조선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사력, 문화 이 모든 게 없었어요. 만약에 오픈하면 모든 게 우리는 더 빨리 망하게 돼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뭘 선포했냐면 당분간 우리가 강해지기 전까지만 세국을 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점차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과연 군사력을 강화시킬 쯤 됐을 때 고종이 성장해서 명성황후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심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민심을 생각했던 게 바로 자주국방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도움을 청했고 청나라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청나라가 깨지지요. 그때 다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그 흥선대원군이 들어오지요. 그때 흥선대원군은 친일파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속에서도 자립적인 그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명성황후가 계속 초를 쳤던 거예요. 러시아한테 가서 깨지고 러일전쟁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흔히 명당을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돌아가시면 또 명당에 썼으면 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계속 이어나갔던 거예요. 설대로 하면 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이 아니다. 현실이 역사고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망하게 됐던 건 바로 독일 오페로트 상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신부하고 그 신도들 천주교 신도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도구를 하면서 똥물을 잔뜩 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당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원래 명당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안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안으로 도는 건 다 흉당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명당이라는 증거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밖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명당이요. 그럼 저까지 다 명당인데 여기다가 똥물을 잔뜩 버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흉당이 됐던 거예요. 똥물을 안 벗으면 흉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당신 아버지 묘자리를 누가 다 파헤치고 똥물을 버놨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야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우리 국민들이 그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천주교가요. 그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천주교가 왜 연관이 되죠 여기랑? 프랑스 신부하고 프랑스 신부 밑에 있던 천주교 신도들하고 여기를 합세해서 도구를 했어요. 동물하고에다 똥물을. 그리고 똥물을 부자고 한 게 바로 천주교 신도가 한 거예요. 그거 저기 그 박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박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 부인도 천주교인이었었어요. 그때까지는 다 받아들이고 천주교인들이 잘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어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천주교 교인들을 다 잡아서 목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왜 거기다 똥물을 붓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조선을. 예, 조선을 망하게 하려고. 역사를 치면 다 나와요. 정복하려고. 앞장서서 그 앞제빈도로 한 거예요. 예. 그런 계통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 천자지진은 2명의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명당을 썼을 때는 이제 또 새로운 임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수맥. 엘로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진짜 바깥으로 돌아요? 이게 요 안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렇게 돌고. 예, 좋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 빨간 선이 표시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돌지요. 저게 뭘까? 이게 수맥 보는 거 아니에요? 수맥 보는데 이건 수맥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자님이 64개를 만들었고 128방을 이걸로 검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더 무서운 일이 많아요. 이건 귀신도 측정해요. 그거는 어느 누가 잡아도 또 안 돼요. 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 하는 해요? 거예요. 첫째가 여기는 그 남영군묘 입수 도두 자리에 이렇게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이 대열 자리를 다 파놨어요. 근데 과연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파놔도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저 문화재 자리를 발굴한다고 이 자리를 파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 전기는 어떻게 하고요? 이미 똥물로서 죽은 묘자리가 있는데 그 묘자리 기맥을 다 끊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 보시면 저기 혈층이 나오거든요. 혈층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혈층은 가장 땅땅한 흙이에요. 그런데 저게 밖으로 나오면 푸석하게 부셔져요. 혈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 혈층이 드러나면 안 되고 요 털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로 요 남영군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가 아무리 문화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그냥 덮어서 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전기를 왜 뺏어버리는데요? 그리고 뭐 개발한다고 뭐 한다고 기혈 끊는 일은 만들지 마세요. 그 기혈을 약간만 피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요 밑에 문화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 이거 발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굳이 발굴을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좀 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기맥인데 여기 기맥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이거를 죽이게 되면 남영군 묘로 들어가는 그 용맥이 죽어버려요. 용혈맥이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게 비석비토거든요. 요게 비석비토인데 원래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깨져요. 근데 이게 원래 땅에 있으면 꽹이로 파도 잘 안 파져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흐릉흐릉하고 이렇게 깎이는 거, 이 용혈맥이. 절대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덮어야 돼요. 안 덮으면 저기서 가는 용맥이 대가리가 끊겨서 대가리 없는 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입은 썩어갖고 문제가 있지만 저 빠른 시일 내에 그 남영군묘도 기맥을 회귀를 해야 돼요. 다시 잡아내줘야 돼요. 저거
저 다시 잡아내는 방법은 다시 싹 파내서 똥물이 침투된 흙까지 싹 긁어내고 새 흙으로 복토를 싹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남용근을 석회 속에서 빼내서 다시 새로운 석회로 또 안장을 해서 명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여기가 그 용 혈맥 자리예요. 용 혈맥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여기는 이렇게 명당혈이 나와요. 우측으로 돌지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대나무 저기 용 혈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용 혈맥이거든요. 여기가 또 용 혈맥이에요. 용 등자리예요. 용이 꿈틀꿈틀 거리는 자리. 이 자리도 천의 명당지예요. 이 자리 자체가. 예. 여기다 써도 묘를 써도 여기다 쓰면 괜찮겠네요. 예. 여기다 쓰면 용 등에 탄 자리. 그러니까 용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요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남영군 묘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여기서 보면 용혈맥 자리는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돌다가 여기에서 이제 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음자리, 수자리, 속결지 자리. 속결지. 예. 요 자체가. 항시 묘 자리는 속결지가 없으면 흉당이에요. 근데 속결지는 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물이 고이는 자리, 물이 모이는 자리. 여기도 계속 음으로 나와요. 저기 밑에 있는 몇 자리는 항시 속결지 자리라 물이 고여 있어요. 예, 그래서 묘가 다 무너졌어요. 예. 여기서부터 명자리. 예. 여기 쓰고 우측으로 이렇게. 세 번째. 번째 자리. 예. 남영군 묘에서 세 번째 자리. 용 등자리예요. 이러면 묘자리가 충분히 나오지요. 여기서부터 또 속결지. 속결지 자리. 여기가 또 여기도 또 자리가 나와요. 예, 몇 번째 자리죠? 네 번째요. 네 번째 자리. 남영군 묘에서 네 번째 자리. 여긴 짧아요. 왜 짧을까 여기가? 여기 그 봉우리가 작아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뒷부분이 클까요? 중간이 클까요? 뒷부분. 여기는 뒷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예, 뒷부분, 꼬리 부분은 짝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리, 다섯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예. 여기도 예, 이렇게. 예. 여긴 몰라요. 클지 안 클지 다 확인해야 돼요. 끄트머리가 여기까지. 항시 알아야 되지만 맨 처음에 꼬리 부분은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리에서 두 번째 짧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음자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성문상 기맥이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성문산 용맥이 내려와서 가양봉을 감싸는 혈이에요. 저쪽 혈이 이렇게가 감싸는 혈이에요. 감싸는 혈 가는 도중에 요 앞으로 용 꼬리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남영군 묘의 혈이 이어지고 있어요. 남영군 묘는 이 꼬리서부터 한 500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로서는 좀 작은 혈이고 저기 위에 가양봉을 옥양봉을 감싸는 혈이 바로 저 봉이 바로 본자예요. 그 다음에 가양봉으로 감싸는 성문봉에서 내려오는 우백호혈, 용혈이 떨어져 나온 혈이 바로 서자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본자가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서자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자 맥은 저 가양봉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 용맥 또한 마찬가지로
이 누가 끊어놓은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묘자를 쓴 건 서자에서 임금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본자들이 이 땅을 왜 못 알았을까요? 왜 철종이 왜 저기를 못 했을까요? 여기다 묘자를 못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 부분, 여기서 용 꼬리가 올라가는 형태, 용 꼬리가 내려오는 형태. 문제는 바로 여기 맥을 확 깎아버렸어요. 여기 맥을. 누가? 대한민국에 전기를 주기 싫어하는 자가 이 용맥을 확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